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 장 마감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시호가 중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1.18% 하락 마감 중이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2.07% 하락 마감 중이에요. 오늘의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닥 양매도 나왔고요, 코스피도 양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빠지고, 그죠? 근데 시장이 빠지고 누가 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는 예상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를 외치는 게 어디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다. 원칙적으로 코스피 어디까지? 요 자리 한 번 더 확인할 거다가 2400포인트 확인하러 내려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그 자리를 바로 확인했다. 그 전이 2425다 그랬죠? 2425를 지켜주면 더 좋은 흐름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2400포인트 부분까지는 우선적으로 열어놔야 된다. 시가를 2425 밑에서 시작하니까 위로 반등 없이 바로 쳐민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2400 부근에 다가오니까 윗꼬리를 살짝 달고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한 흐름이었다라는 거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눌리면서 어디? 요 갭자리는 무조건 매꾸로 내려올 거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725포인트냐? 그게 아니면 715포인트 부분까지 밀고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선적으로 715를 확인하려고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여전하다라는 거, 그죠? 추세를 N파동으로 갈 거냐, 아니면 W 패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추세를 하방으로 갈 거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W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얘예요. 이제 코스피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코스닥은 장중의 흐름이 9시에 장을 시작하면 3시 반까지 주가를 놀링 시켜야 돼요. 주가를 놀링 시켜야 되는데, 주가를 놀링 시키려면 돈을 썼다가 돈을 뺐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가벼운 놈일수록 이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빠지더라도 오르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놀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써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했다? 코스피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그렇게 놀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눌릴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노선을 더 넘길 거냐? 결론적인 건 우리가 사람이 사람 만날 때 장난을 치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선을 넘을 거냐, 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거냐, 나쁘지 않을 거냐의 관점처럼, 코스닥은 그 선에 닿았어요.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다?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 이 새끼 좀 지나친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럴 정도. 그러면 이제는 이 선을 넘기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올라와 줄 거냐 말 거냐인데, 코스닥은 그런 선까지 왔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그런 선을 아직 못 왔어요. 코스피는 뭐다? 아직도 장난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는 장난을 조금 더 치고 코스피는 올려줄 거냐? 서로 쌈나지 않게 이해시켜 줄 거냐? 아니면 코스피는 여전히 장난치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선을 넘든 말든 이제 너는 나하고 장난칠 사이 아니야. 그냥 내가 갑이고 넌 을이야. 네가 기분이 나쁘고 더럽더라도 참던지 아니면 꺼져 라고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봉의 관점에서 보면요,
코스닥은 제가 왜 715를 얘기했냐면 15, 14를 얘기한 이유는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저점 자리잖아요. 그쵸? 이번 주에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으로 눌리고 윗꼬리를 달더라도 위로 올라오면서 뭐한다? 고점이 낮아질 확률이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삼각수렴이라도 해야 되는 그림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라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본다라는 거예요. 즉 지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팔더라도 한 번에 팔면 티가 나니까 살짝 눌렀다가 올리는 척 하면서 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누군가는 살 거니까 자기네들이 팔기 위해선 그렇게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밑바닥을 넘어서지 않게끔 하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뭐다? 지들이 팔아먹든 아니면 더 사서 올리든 뭔가의 그런 그림을 연출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해갖고 이런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꼬시기 위해서는.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혓바닥을 내미는 것처럼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얘를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 버리면 요런 그림으로 10마리 잡을 거 요런 그림으로 만들어 버리면 멍청한 5마리만 잡혀요. 그냥 나머지 5마리가 안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의 그림을 주봉상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얘는 사실상 조금 더 밀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더 밀어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요 갭자리 부분까지니까 어디? 2370포인트 부분 정도까지 여기까진 밀려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코스닥의 지금의 자리가 사실 코스피의 2370 정도의 자리거든요. 그럼 아직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자리가 요 정도 나는 거예요. 그 갭을 당연히 코스피가 밀리면서 코스닥은 버티면 메꾸겠지만 코스피가 밀리면 코스닥도 같이 밀려버리면 결국엔 이 갭이 똑같거든요. 뭐 어떤 관점에서 이 투자자들 결국 이 외놈과 개관이 포지션을 잡아줄 거냐,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자리를 유지하면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갭자리를 유지하면서 위로 한번 올려다 놓고 위에서 갭자리를 메꿔줄 거냐, 밑에서 갭자리를 메꿔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찌됐든 내려올 자리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밀릴 거다, 어디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또 그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디까지, 그게 아니면 어쩌고, 그런 그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지금은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주봉상으로 하고자 한 흐름을 한 번에 뽑아냈기 때문에 내일 혹은 모레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월요일날 급격하게 빼는 이유는 이번 주죠? 이번 주 뭘 만들어야 돼? 월봉 만들어야 돼요. 월봉 만들려면 이제 3일 남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봉 만들려면 5일이 남았고 월봉은 3일 남았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일단 주봉을 먼저 밀어놓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땡겨 올라오면서 월봉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목요일 금요일 또 살짝 누르든 아니면 보합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뭐다? 지들이 팔아쳐먹기도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그냥 그런 관점으로 대충 보시고요. 그죠? 뭐 시장 뭐 특별할 거 있나요? 항상 뭐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서 이런 주포들이 좀 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자, 오늘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진 건 뭐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위메이드가 끌고 내려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엔 위메이드가 끌고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위메이드를 통해서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제 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점화로 쳐박았잖아요. 점화로 쳐박으면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죠? 그럼 거래량을 만들어야만이 누군가는 들어올 거고, 여기서 물린 누군가는 또 나가야 되는 거고, 혹은 물린 놈이 밑에서 뭐 한다? 평단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 33,000원 밑 혹은 3만원 초반 말씀드렸죠. 정확하다라는 거죠. 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서 반등할지 뭐 밑에서 받쳐줄 때는 없지만 이게 감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만큼 급등주나 그런 종목들을 많이 겪다 보면 얘네들이 원하는 이 감각적으로 위치가 어디 수준이겠구나 라는 게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100%는 맞출 수 없지만, 왜? 내가 그 주포가 아닌 이상 그래도 85에서 90% 이상은 맞춘다라는 거죠. 최우수는 받을 수 없지만 우수상은 받을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단기적인 자리는 잡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거래는 들어왔다. 결국 여기서 기어 들어왔던 누군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행동?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기어 들어왔던 누군가가 여기서 어느 정도 팔아먹고 여기서 샀던지, 여기서 기어 들어왔던 누군가가 여기서 모으다가 사고 터져갖고 여기서 쳐 팔았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근데 둘째보다는 첫째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 첫째의 관점이 더 낫겠죠. 어떤 병신이 여기서 쳐 모았다가 여기서 팔겠어요. 그죠? 뭐 개관이나 외놈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지들 돈이 아니니까. 지들 돈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요 종목이 이 고점을 요 정도까지 쳐 올려놓고 여기까지 밀었다라는 건 누구?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할 거다. 그런 주포가 개인 투자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 자리를 확인했고요. 이제는 이 위메이드가 사실상 지수에 영향을 줬고요. 여기서 만약에 위메이드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이제는 주진 않을 거예요. 시총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받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분명히 메꿀 거다. 시장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비중을 얘한테 조금 줬다가 쟤한테 조금 줬다가 그런 식으로 뭐다?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법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위메이드는 어느 정도 눌릴 자리까지는 눌렸다. 눌릴 자리까지는 눌렸고 위믹스로 인해서 올렸던 자리를 이제 뭐 했다? 거의 다 반납했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무방은 하지만 사실상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쳐 올릴 거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까지 바로 올릴 거냐,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누를 거냐예요. 왜? 요때 어쩌고 저쩌고 했던 누군가가 요때 이제 뭘 했다면 이젠 뭐 해야 돼?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물량 모으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될 때쯤 슬금슬금 쳐 올리든지, 아직은 뭐다? 이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슬금슬금 올리든지 조금 더 빼서 물량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는 35,000원에서 36,000원대 요 자리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가 중요하고요. 요 자리를 뚫어 올린다면 어디까지? 4만원대에서 그 자리를 뚫어 올린다면 38,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한 차례 반등할 그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횡보하는 그림을 조금 만들어 낼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35에서 36을 못 올라탄다면 뭐다? 얘는 3만원 초반까지 한 번 더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결국 하락이 강하면 반득, 낙폭가대라 가죠. 낙폭이 강하면 반등도 강해야 된다라는 게 사람들 심리예요. 근데 낙폭은 강했는데 반등이 약하면 뭐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와요. 이게 실망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준이 35,000원에서 36,000원이에요. 이 자리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의 관점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도 비슷한 관점인 거고요. 제가 1,500원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는 1,800원까지 밀렸었네요. 그런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12,000원대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12,000원 위로만 안착하면 우선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대, 결국에는 이 갭자리는 메꿀 거다. 결국 위메이드를 떠나서 요 갭자리를 메꾸고 빠질 거냐, 아니면 이 갭자리 마저도 못 메꾸고 한 번 더 밀 거냐예요. 얘는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갭자리는 위메이드하고 별개로 메꿀 확률이 높아요. 대신 메꾸더라도 요 위로 올라가는 요 상단 있죠? 13,500원, 여기에서 14,000원까지 조금 더 열어놓읍시다. 여기는 위메이드하고 뭐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위메이드가 크게 상승을 해야 요 자리 뚫고 올라가서 뭐 한다? 여기 15,000원대 위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다시 눌러놓고 뭐 할 거다?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박스권 칠 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메이드든 위메이드 맥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활동하시면 되고요. 오늘 뭐 오후장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좀 움직였다. 조코바, 뭐 국내 조코바, 뭐 이제 일본 승인난 제품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쳐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여기 승인 났을 때가 요 자리잖아요. 여기 갭 떴을 거고 말씀드렸던 기존 자리인데, 사실 이 갭을 다 못 메꿨어요. 메꾸진 않고 어느 정도 중간가까지만 메꿔놓고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일본에서 승인 나면서 기대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긴 뭐 한국에서 이제 날 거다, 조코바, 이름도 아주 그냥 조코바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올라왔어요. 요 자리까지 확인을 했고 기술적 반등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에서도 승인이 날 거였다면 여기 기껏해야 3, 4일 차이거든요. 기대감을 여기서 눌러놓고 요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근데 눌러놓고 올린다라는 건 들어왔던 누군가가 털면서 아직 못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아직은 관점이구나 라고 밖엔 저는 눈에 안 밟히는 그림이에요. 그럼 결국 단기 고점 위까지 일단은 올라온 자리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45,000원 기준으로요, 내일 45,000원 위로 시가를 형성시키느냐 혹은 올라타느냐 기준으로 그 자리를 이제 뭐 해야 돼? 45,000원 위로 올라타고 4만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잘해야 박스권이다. 잘해야 박스권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3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내려앉을 확률이 높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관점이나 들고 계신 분들은 꼭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의 그림이죠. 얘는 뭐 일단 추세적으로 하방을 엮었단 말이에요. 하방을 엮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엮은 자리를 아직은 완벽하게 벗어났다 라고 못하는 거고, 일동제약마저도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더욱더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34,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34,000원만 잡자.
34,000원 위로 올라타는지부터 보시고, 그 자리 못 올라타면 뭐다? 얘도 이 26,500원까지 열어놔야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단기적으로 뭐 할 거다? 박스 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의 중간값은 3만원이네요. 요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이슈로 갈롬이었다면 여기서 갔어야 돼요. 갭 띄워놓고. 뭐 미쳤다고 갭 띄워놓고 위로 쏘고, 결국엔 일동홀딩스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갭을 못 메꾼 거네요. 얘는 일단 제가 원하던 위치까지 갔네요. 그리고 나서 눌러넣었기 때문에 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올렸던 자리에 아직 좀 못한 부분 한 번 더 털어먹으려고 올린 자리밖에는 아직 안 보여요. 일단 그런 흐름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내일 갭 뜨는 게 좋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처셀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사실상 저는 들고 있진 않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때 영상 찍었죠? 일단 17,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디 18,500원 위로 올라오면 뭐 한다? 이 박스권을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얼마예요? 19,300원 정도. 최근에 고점이죠. 얘는 2만원이 맥시멈이에요. 사실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뭐 한다? 추세가 반전된다. 즉 이 자리를 넘어서야 뭐 한다? 거래량이 붙는다. 이슈를 갖다 붙인다. 요 안에서는 뭔가 뉴스 같은 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위로 올라가야 뉴스가 나온다. 무슨 말이냐? 돈을 쓰더라도 같은 10% 올리더라도 만원 가지고 10% 올릴 수 있냐, 3만원 가지고 10% 올릴 수 있냐예요. 결국 이 안에서는 3만원이 들어가요. 이 위로 올라가면 뭐 만원이면 올릴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결국 돈을 더 들여가면서 무리하게 베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 주포들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전한 거예요. 18,500원을 일단 사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일이라도 18,500원 위로 사수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다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18,500원을 사수하지 못하면 또 단기적으로 뭐 한다? 16,0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열어놔야 되는 자리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7,500원에서 17,200원 정도 선이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결국 이 자리를 벗어나기, 이 구름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네이처셀은. 그러면 그래도 18,500원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름대를 활용하더라도 이 구름대를 큰 박스권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어디예요? 18,500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에서 움직여야만이 나중에 이 박스권을 벗어날 때 어떻게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움직이면 뭐한다? 박스권을 벗어났을 때 밑으로 한 번 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즉 구름대를 벗어났을 때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고 매물을 시간으로 소화시킬 거냐, 아니면 매물을 돈을 써서 소화할 만큼 가까운 재료가 있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런 기준을 뭐에서 나타내? 차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운 재료가 있고 조만간에 뭐가 나올 거다. 그럼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조만간에 나올 게 없다. 그럼 일단 한 차례 해먹을 거 해먹었으니까 밑으로 하향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월봉은 자리가 넓죠.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기준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기준이라면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별로인 종목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이라서 제가 요때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이 위까지는 바로 못 갈 거라고. 길게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월봉
주봉, 일봉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긴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그림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차후에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요 자리 위에서 버텨내는 거는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사실상 좀 더 피곤해져요. 좀 더 오래 걸린다. 예를 들어 뭐 위에서 6개월 걸릴 거 밑으로 내려오면 1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싹수가 노란지 안 노란지, 어렸을 때부터 이 새끼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 새끼는 나중에 싹수가 노랗네, 이 새끼는 나중에 뭔가 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뭐 습관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차트도 사람과 동일하게 대입해서. 이해되시죠? 지금은 뭐예요? 싹수가 노래요, 이 새끼는. 그런 놈이에요. 회사 자체도 노랗고, 예전 영상에서 네이처스를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노란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도 그런 노란 놈일수록 사고를 친다라는 거죠. 한탕 크게 쳐먹고 죽어요. 깜빵에 들어가더라도 요런 놈일수록 크게 한탕 헤쳐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요런 종목들은. 지금 일단 한 차례 헤쳐먹고, 지금 뭐예요? 이제 눈치 보는 거고, 간 보는 거고, 아직은 안 잡힌 거예요. 결국, 한탕 헤쳐먹고, 지명수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지명수배 받고, 뭐하다? 현재 도주 중이에요. 아직 안 잡힌 거죠?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러버리면 뭐예요? 잡힌 거예요, 이제. 그럼 뭐? 깜빵 들어간다. 깜빵 들어가면 뭐예요? 깜빵에서 나올 때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엔.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뭐 모범수가 되면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쉽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도주 중이다. 여기서 안 잡히면 한참 더 헤쳐먹을 수 있는 거고요. 경제사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지명수배 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배임이나 횡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배임이나 횡령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횡령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아, 이게 재무제표가 잘못됐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요런 그림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껏해야 요런 그림입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뭔가를 터트린 다음에 요런 그림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분명히 고민하셔야 돼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땐 정말 고민 한번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